네,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자, 오늘은 홈스쿨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원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이라면 기독교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이라든지 학교가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죠. 훨씬 깊은 고민과 남다른 결단이 수반되는데 남다른 결단을 거쳐야 하는데 자 이걸 다 지나서 좁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임마누엘 스쿨 원기태 목사님 그리고 정미은 선생님 두 분 모시고 크리스천 홈스쿨에 대한 얘기 함께 좀 나눠보죠. 오늘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특별한 교육 철학으로 뭉친 분들이세요. 먼저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저부터요. 해주실까요? 네, 저는 5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홈스쿨링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큰 자녀가 지금 28살 돼서 벌써 동아대학교 간호사로 있고요. 둘째 자녀는 이제 양산부산대병원 간호사로 이제 곧 출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과 함께 2011년도 교회를 활명동에 개척을 해서 지금 미라클 호선나 교회에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첫째, 둘째는 이제 다 자랐어요. 성인이 됐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스쿨링 하고 있는 자녀는 3명의 자녀가 지금 홈스쿨링 중인 건가요? 홈스쿨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셋째는 군대가 있고요. 네. 이제 넷째 4번이 홈스쿨링을 크다가 본인은 올해 꼭 고등학교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다니고 있고요. 막내는 지금 오늘 CBS 방송 견학 와 있습니다. 네. 그럼 5호는 홈스쿨링 중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째, 둘째는 홈스쿨링으로 커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됐단 말씀이신데 1, 2, 3번은 그렇게 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미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15살 또 13살 두 딸을 10년 넘게 홈스쿨하고 있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 정미은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5살, 13살 아이들을 10년 넘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그럼 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쭉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1년 반 하고 또 중간에 대안학교 2년 정도를 뺀 이제 시기를 다 홈스쿨로 했고 둘째는 쭉 태어나자마자 쭉 계속 홈스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0년 넘게라고 말씀을 하셔서 13살이니까 쭉 홈스쿨링인데요. 네. 자, 임마누엘 스쿨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마누엘 스쿨에 대한 소개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임마누엘 스쿨은 이제 우리 홈스쿨 친구들이 이제 또래들과 함께 주 1회 기독 대안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 1회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활동과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집에서 할 수 없는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점은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 크리스천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홈스쿨링에 대해서 생각은 하거든요. 대안학교 고민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단해서 홈스쿨링을 하기까지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선택을 하시게 되셨는지 각자
예, 목사님 얘기 따로, 집사님 얘기 따로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이제 저학년까지 다닐 때까지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회 사역에 또 집중하게 되고 또 허선학교의 부목사의 경우에는 또 사역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집안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없다가 이제 큰 아이가 5학년 되면서 약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신앙의 영향력이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학교 또래 친구들이나 또 학교 교육의 영향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과 제자훈련 시키면서 아이들 네. 제자훈련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가족들 자녀들부터 제자훈련을 잘 시켜야겠다. 네. 그 계기가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부모님 얘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들 많잖아요. 특히 사춘기가 오면서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니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 한 교회에서 이제 현용수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 시대에 이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 교육과 또 인성 교육과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강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매번 읽던 성경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주저없이 이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이게 홈스쿨을 혼자 뭔가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네. 제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감사하게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기독 홈스쿨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방문차 한번 가봤더니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이제 그 다양한 달란트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또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같이 갈 수 있는 가정과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좀 확실히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홈스쿨링을 선택을 하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공부까지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매주 뭐 한 차례씩 모여서 이제 그룹 활동도 할 것 같고요. 네. 네네. 학습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마 가정에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여기는 임마누엘 스쿨은 일단 네. 모여서도 뭔가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큰 방향은 제가 얘기를 하고 네. 아마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정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정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가정이 중요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가 완벽하지도 않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 갈등과 또한 그 성장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더 넓은 확대된 가정인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또래와 어떤 학습의 목표가 있다면 홈스쿨링하는 가정들끼리 모이는 임마누엘 스쿨은
홈스쿨링 가정들의 각 가정들만의 색깔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어른들을. 그리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해줌을 통해서 갖는 어떤 그 갈등들을 또 해소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자극도 받고 네. 또 부모님보다 또 다른 엄마 아빠 선생님들을 보면서 또 자극도 받고 해서 이제 그런 가정들만의 장점도 특성도 살리고 색깔도 살리고 동시에 아이들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기량 안에서 채워줄 수 있는 큰 공동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임마누엘 스쿨의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이다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방향은 우리 정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진행하시니까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임마누엘 스쿨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홈스쿨의 단점이 학교를 못 가고 네. 그 또래의 생활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이렇게 비슷한 나이의 또래가 모여서 함께 집에서 할 수 없는 공동체 활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하고 또 체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드게임 동아리라든지 네. 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네.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쓰는 계획표라고 바인더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적고 또 구체적으로 대학교 목표는 어떤지 고등학교 목표, 중학교 목표 또 올해 목표, 요번 한 학기 목표 그렇게 세부적인 이제 목표들을 짜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표에 또 하루하루 목표를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해 주는 역할을 네. 이제 선생님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은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상황들 때문에 홈스쿨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할 때 아무리 잘 돕는다 하더라도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학습적인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지도할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도 학습이 진행될 수 있게끔 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고 있으신 그런 모습인데 네네. 예, 어떤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선은 아까 이제 질문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 사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네. 사실 이 모든 과목들을 사실 가르치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네. 때문에 저희 이제 홈스쿨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적인 도움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족한 과목은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 꿈드림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단체가 국가에서 인증한 네. 그 꿈드림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학습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 선생님들을 붙여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교이든 뭐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홈스쿨링에 제가 말씀드리면 홈스쿨링의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커리큘럼을 짤 때 학교처럼 처음에 짜서 타이트하게 시작하는 가정들은 의외로 많은데 네.
오래 못 갑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지쳐서 집이 홈스쿨이 아니라 이제 집이 지옥이 되죠. 그럼 네.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홈스쿨링하는 가정들과의 이 지속적인 만남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뭐 그 우리 가정에 맞는 네. 또 엄마 네, 네. 아빠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것을 이제 그 가정에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좀 심한 어떤 가정은 이제 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가정도 있고요. 네. 엄마 아빠의 기질에 의해서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가 좀 약간 철저히 그 세부적으로 챙기는 가정도 있기 네. 때문에 가정마다 특성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또 잘 맞춰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학교처럼 해버리면 이게 홈스쿨링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함께 좁은 길을 걷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나중에 후회는 없을까요? 우리 그 아이들 자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홈스쿨링을 본인들도 하겠다고 하니까 네, 홈스쿨링에 대한 장점과 혜택, 유익을 충분히 몸으로 체득한 자녀들의 속에서는 너무나 고맙다. 엄마 아빠 네. 감사합니다. 홈스쿨링으로 내가 주도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집의 4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공교육으로 한번 네. 가는 것도 홈스쿨링의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허용해서 기회도 줘보고 아이의 특성에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를 우리 자녀들도 동의하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정미연 선생님은 네. 저희 이제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 나이가 접어들면서 사실 초등 저학년 때는 가족 중심적이었다가 이제 사실 또래가 필요한 네. 그 시기가 되면서 사실 홈스쿨의 한계인 그 또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학교를 체험할 수 없다는 그 단점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임마누엘 스쿨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너무 사실 지금은 그 단점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아이들도 되게 행복해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으나 네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경험으로 네. 자녀들이 성장한 자녀가 있으니까요. 성인이 된 자녀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후회는 없다 하셨고 지금 선생님이신 집사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홈스쿨링이라는 선택 여기에 제가 앞서는 학습적인 부분을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신앙적인 동기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맞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물균실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차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어쨌든 이 신앙적인 부분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가치관의 차이라는 건 사실 저도 지금은 아이를 공교육에 맡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이 부분에서 갈등이 되고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차단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래도 그 신앙적인 그것들 아이들이 아직 자라기 전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고 그것들을 네.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을까? 네. 예, 이런 고민 어떻게 보시는지 목사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군에 가 있는 아들 셋째죠. 이게 가장 홈스쿨링을 걷기 때문에 걔는 초등학교조차도 경험을 안 했던 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 중, 고 전혀 모두 경험 없이 홈스쿨링으로 네. 자랐는데 군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너무 무균실해서 네. 이런 갈등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적응이 잘 할까. 특히 이제 강원도 인제 네. 멀리까지 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적응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얘는 아이들이 신앙이나 인격이 자랄 때는 가족이라고 하는 부모와 가족이라고 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만 자라면 신앙도 잘 자라고 아이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거죠. 검증적으로 네.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 군생활도 잘하고 거기서도 뭐 모범용사 또 뭐 소위 특급 전사 뭐 이렇게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군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은 뭐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하니까 네. 오히려 거기서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하고 네. 하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니까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환경에 처해도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뿌리를 내렸던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충분히 홈스쿨링을 하던 공교육을 보내든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만 가지면 이 노력만 있으면 신앙도 인격도 잘 자란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경험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춘기 아이들 두고 있다 하셨잖아요. 집사님께서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바라볼 때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동일하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엄마 품에서 다 이렇게 케어를 해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아이가 잘 적응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 갈등? 홈스쿨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때 주변 시선들에서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그 시선들이 그 사회성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살인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살짝 오는 듯 하다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주변에 이제 저도 10년 넘게 홈스쿨을 하면서 본 이렇게 주변 가정들도 보면 홈스쿨 하는 가정들이 사춘기를 크게 겪지를 않고 지나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좋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신앙의 유산들이 이 아이들한테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잘 견뎌내고 잘 지나간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회성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심겨준 그 말씀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항상 삶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아이들이다. 네.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응원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이제 홈스쿨을 주로 또 같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저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는 이 아이와 동행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충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근본이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지상 목표가 돼선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우리 사회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다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최대의 관심사이자 목표가 돼버린 그런 사회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서 이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이런 거 바란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얘기하시는 중에 네. 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느껴졌지만 네네. 그래도 정말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5명의 자녀들의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의 너다움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이게 가장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네. 커가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친구가 되고 있죠. 아이들의 친구가 돼서 그런 것을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또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꿈들을 제 인생의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잘 발휘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인생을 내가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마음껏 자유라고 하는 날개를 펼쳐서 한번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봐라.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크고 또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갖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도록 가르치고 또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앞에서 네, 대부분 나왔던 네.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아이들에게 바라는 1순위는 제가 만난 너무 좋은 너무 완벽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가장 많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 어떤 직장을 가지든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복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는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달란트를 개발할 때 밑바탕이 되는 게 사실은 공부라는 생각이 또 한켠에는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학생의 신분을 잘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려면 그 자신의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아이들로 저는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은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 같이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밑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흔들지 않는 그 뿌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은 또 감당해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저와 같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홈스쿨 권한다. 그리고 홈스쿨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씩 남겨주신다면요. 네. 네. 홈스쿨링은 일단 엄마 아빠가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네. 사실 홈스쿨링이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게 마치 교육 프로그램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홈스쿨링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고자 하는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세운 이 질서를 잘 세워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제 주변에 홈스쿨링하는 가정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제 그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진행하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집사님께서도 네,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는 이제 홈스쿨로 아이들을 키워본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과 모든 믿음의 아이들에게 사실 홈스쿨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홈스쿨을 통해서 신앙 교육과 또 인성 교육과 그리고 지식 교육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데 저는 홈스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많이 삶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춘기를 겪어야 될 아이들한테 이제 어버이날 막 예쁘게 편지를 써서 용돈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제 이벤트를 해주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제 소소한 그 행복이지만 되게 감사하고 네. 네, 첫째 아이랑 만화 카페도 한 번씩 단둘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 나이 또래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가 같이 앞서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제 앞서간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해도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과 모든 믿음의 아이들에게 사실 권하고 싶지만 근데 기도는 해보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도전하기는 쉽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한번 먼저 걸어간 그 분들 많으시니까요. 네. 특히 임마누엘 스쿨 통해서도 또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아무리 좋은 뜻과 의지를 갖고 출발해도 혼자 걷는 길은 사실 외롭고 고되기 마련이지요. 근데 이렇게 어깨를 걸고 함께 걷는 친구들, 믿고 의지할 동료들이 있다면 얘기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신실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걷는 이 길,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이 길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랑방 초대석, 오늘은 임마누엘 스쿨 원기태 목사님, 정미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